북극과 남극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주제로 과학 크리에이터 공돌이 용달님과 극지연구소 이원상 본부장님의 토크 콘서트가 이어지겠습니다. 공돌이 용달님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요. 2018년 9월에 첫 영상을 시작으로 구독자가 61만 명, 과학앤 다큐멘터리 채널 공돌이 용달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북극과 아마존, 갈라파고스, 또 체르노빌 같은 곳들, 이런 오지들을 돌아다니면서 교육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작하고 계시고요. 유튜브 채널 과학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면서 과학을 음악처럼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과학을 음악처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원상 본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질과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극지연구소에 입사해 현재 빙하환경연구본부장으로 근무 중이시고요. 극지 지구물리학자로서 매우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혹독한 극지 환경과 이와 관련 있는 주변 생명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 중인 전문가입니다. 이분들과 함께 북극과 남극 극지방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두 분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와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극과 극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 실험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에서 공들용달이라는 채널로 활동하고 있는 공들용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극지연구소 빙하환경연구본부 이원상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남극과 북극, 지구에서 이제 제일 끝과 끝에 있는 곳인데 이 두 곳을 가보신 분들이 직접 전해주시는 이야기, 남극과 북극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열어주실 건가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북극을 한 번 갔다 왔지만 예. 이제 박사님께서는 남극을 무려 14번이나 네. 다녀오셨습니다. 저도 북극은 한 번 다녀왔습니다. 예. 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북극을 대표하는 맞습니다. 사람이 입장이고요. 네. 이제 남극을 대표하는 이제 네. 박사님이 되겠습니다. 북극은 그래서- 사실은 네. 제가 보기에 저보다도 훨씬 지식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오늘 아닙니다. 용달님께 또 많은 것도 배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극 대표 하시려고 북극곰 티셔츠도 입고 오셨어요. 네,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어, 이거 실제로 그 북극 가면은 볼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그 오, 운전하고 가다가 이런 표지판이 나와요. 네, 무슨 뜻일까요? 북극곰 출몰한다. 네, 맞습니다. 여기 나오니까 네. 조심하세요. 뭐 자세한 내용은 또 네. 뒤에서 다룰 거니까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인데요. 제가 북극에 가게 된 계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거 그 90년대생은 되게 많이 아는 만화책인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런 살아남기 시리즈는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인데 집에서 요즘도 있나요, 이거를? 저건 아니지만 그래도 극지에서 살아남기, 생존 어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재밌게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본 적은 없는데요. 그래요? 오히려? 예, 저는 이제 뭐 빙하하면은 둘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세대인데, 저런 책이 있군요. 네, 저런 책이 이제 저희 도서관 초등학교 때 도서관에 가면은 저런 게 약간 없어서 못 빌리는 책이었어요. 그 만화책인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는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고 이제 극지나 오지에 대한 좀 환상, 우리나라랑 환경이 너무 다른 곳에 가서 뭔가 이곳 환경을 좀 느껴보고 싶다는 그런 꿈을 어렸을 때부터 좀 가졌었습니다. 네. 네. 부모님들이 되게 힘드셔하실 것 같은데. 걱정 많으셨을 것 이제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특이 이제 네. 약간 특징이 이제 좀 산만하고 예. 엄마 말 잘 안 듣고 좀 그러죠 사실. 우리 아이들도 저거 자꾸 보니까 제가 저 그것 좀 그만 보시냐고 그러는데. 네. 근데 뭐 잘 크신 거 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말썽꾸러기였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말도 되게 많이 이제 속도 많이 썩이고 네. 저희 아버님이 아침 일찍 6시쯤에 출근을 하셨는데 오락실에 어떤 아이가 앉아 있었대요. 아침 6시에. 야, 쟤는 뭐 아침부터 오락을 할까 했는데 그게 네. 저였다고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아침 6시에 오락실이 여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 이제 문방구 앞에 이제 보통 그 오락기가 네네.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네. 100원 넣고 한 야. 판씩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다시 얘기로 넘어와서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다가 딱 학교 무슨 칠판에 포스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청소년 남극 탐사 네. 이거는 딱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북극은 매번 있어 매년 있었어요 한 번씩. 음. 근데 남극은 매년 있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간도 굉장히 길고 그리고 너무 가보고 싶었던 거죠 제 마음에는. 네. 네, 근데 이때 제가 공부를 꽤나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방학 때 3주를 쓴다는 것부터가 엄청 큰 부담이었어 사실. 어. 왜냐면은 이제 고3이고 고3 되는 그 방학이에요. 예.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이거 내가 안 하면은 후회하겠다 싶어서 제가 서류를 열심히 자소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고 예, 서류를 합격을 했습니다. 저 당시에 극지연구소에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거 예전에 들어온 자료들을 보고 한번 평가를 해달라는 그런 의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제가 보지는 못했고 왜냐면 아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저는 딴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저는- 좀 예. 자소서를 잘못 썼던 게 제가 거기다가 제가 그때 꿈이 천체 물리학자였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싶다고 써놨거든요 사실. 아, 근데 남극에는 별을 볼 수가 없나요? 남극에 가는 게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해가 계속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제가 그때 별을 보고 싶다고 써놨던 기억이 나네요. 예. 이때가 2014년도 1월쯤이었습니다. 음. 네. 아, 그래서 이제 골든벨을 해가지고 이제 퀴즈 같은 걸 보는데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 있죠? 안 보이는 각도 있어요. 아, 저 뒤쪽에 있습니다. 있긴 있다. 있긴 보이진 있어요. 않는다. 네, 제가 있는데 네. 아 이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문제가 솔직히 말해 너무 쉬웠습니다. 골든벨 문제가 약간 좀 너무 쉬웠는데 그 애들이 막 옆에서 베끼는 게 너무 느껴져요. 이게 거리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네. 골든벨 하는 게 다 이제 옆에 사람들 다 이제 베끼고 이렇게 내는데 저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베끼지 않았어요. 아, 네. 예, 베끼지 않아서 모르는 문제가 마침 딱 하나 나와서 틀렸습니다. 예, 아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끝내고 저는 탈락했죠. 여기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막 흑점 이런 태양의 뭐 검은 점 이러면 정답이 흑점이잖아요. 너무 네. 전 너무 상식이라 생각했는데 막 여기 막 5명 6명씩 떨어지고 하는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떨어졌다. 네, 떨어졌습니다. 아, 억울했다. 억울했습니다. 예. 그거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최종 6명을 이제 면접을 봐가지고 이제 2명만 뽑습니다. 어. 2명의 학생은 남극에 가는 거죠. 음. 저는 이거를 이제 뒷모습만 보면서 집에 가야 했습니다. 아, 되게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기억에 고이 남겨놓고 있군요. 저 이 제가 당시에 어렸을 기억을. 때 기억이 그렇게 잘 나는 편이 아닌데 요거는 또 기억이 나요. 아, 네, 요때 이 상황이 기억이 납니다. 어. 너무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네. 너무 궁금해서 이 학생들이 어떻게 남극을 갔지를 이제 오. 검색을 해보니까 똘똘해 보이는 친구 2명이 이제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 너희들은 갈만하다. 너희들 그래. 그래서 이제 가서 너희들은 어떤 탐사를 하고 뭘 할까를 이제 궁금했으니까 이제 찾아보게 됐던 거죠. 와, 끝났으면 이제 포기할 법도 하고 그냥 신경 안 쓸 법도 한데 끝나고 그쵸. 나서도 집념이 대단. 야, 그렇죠. 이제 그러네요. 연애할 때도 좀 미련이 많이 남는 스타일 뭔지 아시죠? 질질 이제 아. 바짓가랑이 이제 붙잡고 어. 한 번만 더 쳐다봐줘 이런 어, 느낌인 거 아시죠? 네네. 예.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 예, 예, 그러니까요. 별로 인기가 없는 스타일인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블로그에 남극 일기라고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학생이 자발적으로 매일매일 일기를 쓸 일은 없다. 이건 시킨 거다. 음, 예, 무조건 시킨 거다. 음. 그래서 읽어보니까 너무 또 재밌기도 하고 어. 너무 유익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 생각에 일기를 훔쳐보셨군요. 예, 일기를 좀 그런 은밀한 네. 거 좀 좋아합니다. 네. 자,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왜 하지? 왜 굳이 이거를 일기까지 올려가지고 국민들에게 왜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하필 극지연구소에서는 학생 2명을 남극에 보냈을까? 왜냐하면 장보고 기지 설립 그 기념이라고 대국민 이벤트를 한다는 거는 조금 그 세금 떼낼 때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정당성이 없잖아요. 당연히 없잖아요. 명분으로서 왜 그런 느낌인가요? 네, 좀 왜 굳이 왜 할까? 이거를 그때 생각을 했었을 때 아, 이거는 극지에 대한 관심을 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구나를 그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알고는 있었죠. 이제 그 마음을 가슴 깊이 두고 저는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전 과학의 대중화였어요. 과학을 좀 더 이 과학이랑 사실 재밌는데 저는 교과서 읽을 때랑 그 책을 읽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달랐어요. 직접 해봐야지 아는 거죠, 과학 예,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 재밌는 거를 너무 알려주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이 극지 이것도 나도 재밌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페이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게 5년 후의 일이에요. 그 당시 예, 이후에. 그 5년 후의 일인데 네. 네. 이때 보냈을 때가 구독자가 한 5만 명 정도 됐었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10만이 되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예. 역시 사람은 몸집을 조금 키워야 어느 정도 답장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답장이 와서 전화도 오고 일정도 잡고 미팅도 하고 해서 저는 그렇게 북극에 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예, 꿈을 2019년도에 이루셨네 진짜. 예,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고 맞아요. 사실 예. 일반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말 운 좋게 제가 가게 됐던 거죠. 예. 너무 뭐 내용이 좀 길긴 한데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예. 네네, 천천히. 여기 근데 여기 어디 계세요? 제가 찍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없어요. 없구나. 한참 차도 없지. 아, 예. 그러니까요. 얼굴이 아. 바뀌셨나 했네요. 이거 제가 사진을 사실 제가 거기 간 게 이제 기자 느낌으로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항상 우선은 학생이었어요. 학생이 위험할 법한 일이 있으면 제가 좀 더 나서서 도와주고 아까 말씀하신 뭐 네, 삽질 네. 이런 거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밥 같은 것도 학생들 좀 먼저 먹게 하고 그리고 뭐 사진도 열심히 찍고 공유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네. 거의 가족 사진에 항상 보면은 아빠는 없잖아요. 예, 약간 가장의 느낌이 있습니다. 예, 가정의 맞습니다. 느낌으로. 예, 그래서 제가 없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여기까지가 북극에 가게 된 계기.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네. 파란만장하네요. 진짜. 계기가 좀 많이 아유, 길었죠. 예, 제가 이제 북극이 너무 파란만장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남극에 간 계기도 나름은 원래 파란만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약간 좀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아닙니다. 되긴 하는데 제가 많이 이렇게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남극에 가게 된 계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용달님께서 장보고 관련돼서 응모를 하셨을 때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연식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뭘 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장보기지 건설을 할 때 이곳에 가가지고 기지 건설하기 전에는 항상 주변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장보기지 근처에는 진짜 화산이 진짜 터질지 아니면은 다른 자연재해가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서 몇 년 전부터 가서 우리가 이 근처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저 파란 건물이 장보기지거든요. 우주선 같이 생긴 게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는데 되게 뒤에 보이는 거는 아라온이고요. 이제 색 구배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저게 2014년 2월에 촬영이 된 건데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컨테이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사 현장 가면은 상당히 많은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저는 저기 전에는 컨테이너 안에 사실 영화 보면은 뭐 물건들도 잔뜩 실려 있고 가끔가다 이렇게 뭐 이렇게 어디 가시려는 분들이 사람도 이제 들어있고 그런데 그렇죠. 예. 설마 저런 데서 사람이 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기 노란 걸 보시면은 아마 주황색 세 개가 보이실 텐데 작게 보시면은 네, 태극기도 보여요. 네네네. 그 위에서 이제 태극기가 촬영 보이네요. 위에서 촬영을 하려면은 글자도 써 있고 태극기도 있고 이렇게 이게 그 헬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을 때 좀 그 멋있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디에서 오셔가지고 공사를 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저 세 개 중에 가운데 건물에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네. 일본 연구원분들하고 이게 자취생 방인데요. 그렇죠. 몇 명 여기서 여기서는 세 명이서 아. 있었고 저희들도 나름 그 몇 제곱미터 안에는 몇 명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룰이 있어서 세 명이 들어가서 이제 온돌방에 저희가 있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테이너는 물건 실는데 인 줄 알았는데 저기서 생활할 줄이야 하다가 왼쪽에서 보이시는 게 들어오는 입구고요. 이제 바깥쪽 이제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게 안쪽으로 저희가 사진을 찍은 건데 정말 딱 3명 누워 있을 자리. 맞습니다. 예. 난방은 그래도 됐죠? 바닥이 따뜻한 온돌. 그래요? 네, 난방 네. 혹시 안 되면은 또 큰일이니까 남극인데. 예, 다른 두 그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은 좀 쌀쌀했는데 여기는 좀 연식이 되신 분들 들어가가지고 바닥이 따뜻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생활을 한 2달 정도 네. 장보기지 설립하기 전에 있었고, 이게 12월달 2013년 12월 그러니까 장보기지 세워지기 전에 골조만 있고 맨 마지막에 외장을 붙이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진만 찍고 이제 아까 그 용달님 마냥 그 사진만 찍고 자기는 안 보이면 여기 없다 그래가지고 인증샷도 제가 앞에서 찍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사실은 남극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전 국민
캐릭터, 이 그쵸, 펭수. 예. 예. 훨씬 더 많이 남극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다른 아마 과학 그런 잔치에 가서 네. 남극의 월동대 분들이 계신데 아까 장보기지에 1년 내내 계세요. 안에 한 15분에서 18분이 이제 계시는데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화상 통화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극 부모님들은 잘 계시냐 그 펭수한테 그런 내용들이고요. 뭐 어쨌든 남극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게 된 계기 전에 남극의 환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당연히 남극은 춥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남극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갈 때 북극이나 남극이나 여름철에만 주로 가요. 이제 겨울철에는 갈 수도 없고 너무 깜깜해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남극 여름철에 저희가 가게 되면은 기지안 혹은 위험하니까 배, 우리나라 쇠빙선 알아온 안에서만 주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매우 따뜻해요. 한 20도 넘게 온도가 돼서 남극인데 20도가 넘는다고요? 안에 단열이 상당히 잘 오.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나가더라도 상당히 춥지만 그 안에서 생활할 때는 따뜻하기 때문에 그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그 윤태호 작가님이 물고기 비늘이라는 어린이라는 웹툰을 그리셨는데 저 처음에 어린이라고 그러길래 어린이? 무슨 어린이만한 거 했더니 물고기 비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저는 참 무식하다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분이 또 어디서 또 들으셨는지 제가 남극에 가면은 좀 더위 뭐 너무 더워해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는 아니면 배 안에서 더워해가지고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돌아다니거든요. 물론 바깥에 나갈 때는 중무장을 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여기 아마 그림을 보시면은 저만 다른 분들과 다르게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예. 저 그림에서는 네. 밖에서도 반팔 반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그렇죠. 저건 좀 오바죠. 아, 엄청 오바예요. 아. 사실 가끔 가다가 한 몇 초 정도는 저렇게 나가가지고 제가 음. 활동을 하긴 하는데 오래 쓸 수는 절대 없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저는 그 북극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게 저 이렇게 입고 있어도 네. 괜찮았거든요. 아, 북극에서요? 네, 8월쯤에는. 남극은 밖은 좀 많이 춥나요? 남극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즌마다 다른데 상당히 따뜻할 때는 영하가 될 때도 있어요. 영하 될 때 있으면은 좀 건강하신 분들은 반팔 반바지에 잠깐 나가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라 뭐 다 가능은 하지만 당연히 오래 서 있으면은 뭐 이게 동상 걸리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대륙이라서 좀 더 네네. 확실히 춥나 보네요. 네. 그렇죠. 얼음이 네. 많아 있는 얼음도 상태니까. 많고. 북극 같은 경우에는 겨우 북극 해 얼음이 없는 바다이기 때문에 뭐 추워도 물론 많이 춥지만 남극의 얼음 옆에 있는 것보다는 좀 약간은 상황이 낫기 때문에. 아, 남극이 좀 더 춥다. 네네.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네요. 네. 아, 전 이거 아까 보면서 좀 궁금했던 건데 그 장보고 기지 색깔 보니까 파란색이던데. 네네. 근데 사실 파란색이랑 흰색, 뭐 하늘색 이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막 멀리서 볼 때 눈으로 덮이면 안 보일 것 같은데 파란색을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은 예, 예. 저도 잘 모르고 이제 유추지만 네. 아마 세종 기지는 빨간색이에요. 아, 빨간색이고 장보 기지는 파란색을 만들고 주변에 하얀색이면 태극기 안에 들어 있는 색깔이 다 그렇구나.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추지만 아마 그렇게 그런 컨셉으로 장보 색깔을 만들어 놓고 주변에 눈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기지를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땅 위에 그 기반이 단단한 그런 돌 위에다가 기지를 지어놨기 때문에 멀리서 보더라도 파란색은 눈에 확 띄고 특히나 이제 얼음이 옆에 있더라도 눈이 내리더라도 너무 선명한 파란색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에 잘 보여요. 그렇군요. 네. 길 잃은 적은 그러면 없으시겠네요. 장보고 기지에서 길을 기는 어렵죠. 멀리 나갈 수도 없고 무서워서. 아, 예. 네네. 그래서 오른쪽 같이 이제 아까 왼쪽에 가끔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장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깥에서 일반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때 입는 그런 여러 겹의 옷을 중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남극 탐사를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저도 이제 아까 용당님하고 비슷하게 저희 아들 걱정하듯이 우리 부모님도 걱정을 많이 하신 게 그 남들 안 가본데 가보고 싶고 이상한데 손 한번 넣어보고 싶고 아, 그래서 그 남자들 예. 그 마지막 유언이래잖아요. 여기 한 번만 손 넣어볼게. 그래서 그러고 이제 뱀굴 같은 데다더니 예. 아무 그 겁도 없이 손 집어넣고 막 이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저도 우주에 가보든지 아니면은 뭐 극지에 가보든지 뭐 이런 꿈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국에서 2006년도에 우주인 선발대회가 있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때 제가 응모를 했었어요. 응모를 해가지고 서류 시험은 다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체력 검사,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재구, 달리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때마침 또 연구소에 연구원 모집이 있어서 와가지고 겸사겸사 와서 검사를 맡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태풍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행사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우주인의 꿈은 접고 그다음에 그럼 나의 갈 곳은 역시나 극지다 해서 극지연구소 2006년도에 발을 들이게 돼서 첫 번째 사실은
극지 쪽에 갈 때는 오지니까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 그 공부를 기본적으로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병이 있으면은 가서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병원이 네. 있는데 우리가 근처에 있는 종합병원 같은 것들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뭔가 참 이상하게 2006년도 10월 달에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12월 달에 남극에 가자. 그러길래 저는 이거는 뭔가의 신의 계시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극에 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얼떨결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네요. 그 뭔가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뭔가의 나의 특별함을 거기서 찾고 싶은 도전 의식 같은 게 공통적으로 좀 있으셨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계기는 둘 다 말씀을 해주셨고 직접 가보시니 어떠셨는지 북극부터 말씀해 주시면. 네, 이제 저는 북극에 가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거랑 좀 달랐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생각한 이미지는 어땠는지 처음 어떻게 갔을 때 그냥 달랐는지? 느꼈던 것들, 예. 예, 그런 것들을 제가 PPT로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네. 우선은 북극 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냥 북극점을 생각하거든요. 예. 위도 90도 정확히 그냥 북극점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북극의 정의 자체가 이제 66도 이상 지역 위도를 위도 보시면 66도 저 원 보이시나요? 네네. 그래서 러시아 위쪽이라던가 캐나다 위쪽, 그린란드까지 이제 북극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 중에서 저 빨간색 색깔이 치어져 있는 곳을 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이제 노르웨이 북쪽에 이제 스발바르라는 섬에 갔는데 네. 저 섬은 이제 사실 일반인들도 갈 수는 있어요. 네. 예. 일반인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된 영역은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롱이어비엔, 네, 네. 예, 롱이어비엔이라는 곳이고 우리 그 시드볼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드 볼트요? 그 국제 종자 네, 보관하는 네, 네. 그것도 그렇죠. 여기 맞아요. 여기에 있습니다. 롱이어비엔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네. 노아의 방주처럼 예, 이제 맞습니다. 나오는- 인류가 네, 나중에라도 맞아요. 뭔 예, 인류가 멸망했을 때 이제 만약에 뭐 씨앗 같은 것들 식물이 다 죽으면은 다시 재생을 못 시키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씨앗을 저장하는 게 음. 바로 또 저기에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저기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도 이렇게 값싸게 뭐 그렇게 싸진 않지만 생각보다 북극 자체는 접근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135만 원 정도만 주면은 예. 이게 오늘 날짜 기준입니다. 예, 혹시 뭐 오늘 가고 싶으면 바로 비행기 끊으시고 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유 3번 하고 30 31시간 정도를 네, 32시간 일단 정도. 견디실 수 있으면 예. 마지막 공항이 오슬로인가요, 저기가? 저기가 맞습니다. 예. 아. 오슬로에서 이렇게 갔네요. 여기서는. 네. 저도 경유를 꽤 많이 해서 한 이틀 정도 잡고 갔었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사실. 야, 그거 가는 게 정말 힘들었고요. 네. 그래도 뭐 비용이 그렇게까지 막 많이 부담되지 않았다.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죠. 사실. 느낌이다. 예. 아. 근데 이제 제가 간 곳이 여기 위에 있는 니올레슨이라는 곳입니다. 예,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니올레슨은 위도가 79도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마을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아까 저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기념품 샵에 가면은 기념품 샵에 다 78이라 적혀 있어요. 위도 78도. 아. 근데 저기는 달라요. 여기는 네. 79라 돼 있습니다. 다르구나. 그 일 차이가 예. 제가 기념품을 살 때 엄청난 희열감을 느끼게 해준 그 숫자 차이입니다. 그 1이. 뭔가 히템. 예, 네. 희귀템. 그렇죠.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네, 그 내가 더 위험한 곳. 예, 맞습니다. 여긴 78만큼 위험한데 79만큼 위험한 그런 느낌. 그렇죠. 아. 성취감이 진짜 성취감이 좀 더 남다를 것 같아요.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보통은 이제 저기 빨간색에서 이제 저기 영구청까지 갈 때 경유기를 타고 가거든요. 근데 그때 비행기 조종사분께서 설사였나 아니면 감기였나 때문에 네. 취소가 됐어요. 좀 네. 심하셨나 봐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배를 타고 갔었어요. 아. 그 배 타고 한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시간, 7시간. 고래도 보이고요. 고래 많죠, 북극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고래도 네. 보이고 뭐 바다 사자도 보고 그러면 바다 코끼리도 봤다. 예. 관광 유람선 같은 배예요? 아니면은 좀 흔들렸습니다만. 아. 좀 힘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그 빨간색 아까 여기 보였던 빨간색 처음에 내렸을 때 보이는 광경이 딱 이거였어요. 어떤 거 같아요? 딱 봤을 때? 그냥 북극이라는 느낌보다는 일반적인 그 유럽의 어떤 어촌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일단 특징을 보면은 네. 눈이 조금 있죠. 눈이 조금 있네요. 눈이 조금 있고
보면은 풀 없고 네. 나무 없어요. 음. 예, 이게 이제 툰드라 가장 이제 특징 중 하나거든요. 나무가 네. 없습니다. 이쪽 북쪽에. 아, 이끼 위주의 그렇죠. 땅이죠. 이제 북쪽 이제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고 저기가 이제 겨울 되면 다 눈으로 덮이긴 해요. 예.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찾아봤을 땐 저기가 다 눈으로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기대하고 갔는데 실제로 마주한 눈이 별로 거는 없었다. 예, 이런 환경이었던 거죠. 예. 되게 척박한 환경.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랐던 게 네.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 한 분 보이시죠? 네, 앞에서 누가 인솔을 하시는데 반팔을 입고 계세요. 예, 저는 뭐 여름 뭐 피서 휴가 나오신 줄 알았어요. 뭐 네. 선글라스 끼고 반팔 입고 계시길래. 근데 저 정도로 덥진 않았는데 예, 좀 쌍남자의 그런 기질을 타고 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한 가을 정도 날씨였어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북극이 그렇게 춥진 음. 않았어요. 어.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 15년 전에 여기 오셨던 그 김상희 박사님, 네, 네, 네. 예, 박사님께서는 15년 전에 왔을 때는 꽁꽁 이렇게 아. 어. 옷을 입고 갔어야 됐대요. 내렸을 때, 딱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게 여름과 겨울의 차이는 아니요, 여름에 오셨을 때도. 어. 음. 근데 15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더워졌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근데 저희 북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극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온난화가 진행이 되는 곳이라서 음. 아마 확실하게 그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약간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파가 있지는 않나. 예, 지구 15년 온난화. 동안. 네.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춥다는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저도 반팔 입고도 영상 찍었었거든요, 사실. 네. 예, 그 정도로 춥지 않았다. 예. 그게 제가 두 번째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여기 있네. 어, 네, 이게 같은 건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노르웨이어인가? 그래가지고 뭔진 몰라요. 근데 뭐 북극곰 조심해라 이런 이 사인인데요. 이제 여기 가면은 되게 특이한 게 이런 사인이 있어요. 표지판. 네. 그냥 길 가다가 네. 갑자기 이런 표지판이 하나씩 딱 나옵니다. 밑에는 여기가 섬이 스발바르니까 스발바르라고 써 있고 뭐 뭔가 북극곰이 여기 있다 이런 거 네, 아닐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음. 북극곰이 이 3천 명보다 넘어서요. 그러니까 북극곰이 더 많이 살고 있는 섬입니다. 그래요? 사람보다 음. 북극곰이 더 북극곰이 많구나. 훨씬 더 많이 살고 있는 섬이고 예.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북극곰을 마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구나. 혹시 북극곰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동물원? 그렇죠. 저도 동물원에서 자고 아. 있는 것만 본 것 같아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마을에 이제 상점, 그냥 큰 상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렇게 총들이 막 여기 제가 권총 사진들만 있지만 막 배틀그라운드 이런 느낌, 네네네. 15배율 이렇게 돼 있는 막 저격총도 있고요. 그래요. 밑에 보니까 저 소음기 달고 있는 총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왜 네. 저렇게까지 다양한 총을 팔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총을 팝니다. 예. 이 총을 파는 게 이제 다 북극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음. 사실 파는 거거든요. 네, 그렇구나. 근데 실제로 북극곰을 마주했다고 총을 쏜다? 요거는 이제 처벌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북극곰을 마주했을 때 총부터 쏘면 안 돼. 이거는 좀 약간 네. 너무 감정적이죠. 아. 바로 총 쏘면 안 돼요. 멸종위 기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통은 플레어건을 따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플레어건을 위로 빵 쏘면은 그 소리 때문에 도망갈 수 있으니. 북극곰이 도망가게 하는 게 일단 1차고 네. 총을 이제 쏴야 되는 거는 정말 내가 음. 여기 눈앞까지 왔을 때 네, 정당방위라고 느껴질 요거는 진짜 내가 안 쏘면 죽겠다 싶을 네.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을 밖으로 벗어나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탐사를 합니다. 뭐 6명, 7명, 뭐 10명 이렇게 나갈 때 맨 앞에 총을 들고 계신 분이 항상 걸어 다녔었어요. 이렇게. 네, 맨 앞. 보호해 주시려고 음. 아이로.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여기서 또 사격 테스트도 많이 하시고 네. 연습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아. 아마 자격증 같은 게 따로 있는 예, 걸로 맞아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북극곰을 실제로 여러분이 마주했을 때 네. 이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실제로 그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마을 호텔에 들어간 북극곰 사진입니다. 어휴, 무서워. 제가 찍은 건 아닌데 예. 이게 되게 웃겨요. 그냥 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뭐 코카콜라 광고인가 싶었는데 이거 실제로 이 호텔에 들어가서 빼꼼하고 있는 북극곰 사진입니다. 혹시 북극곰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곰은 제가 무조건 죽은 척하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죽은 척 해라. 근데- 숨도 쉬지 말고 죽은 척 해라. 근데 그거 하면 그대로 이제 먹힙니다. 아, 그래요? 예, 안 예. 돼요? 예, 안 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대처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제가 거기서 배운 건 이거예요. 절대 등을 보이지 마라. 절대 등을 보이면 곰의 이제 습성상 무조건 공격을 한다. 그래서 정면을 마주하고
내 몸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한다. 하려고 이렇게 막 옷을 이렇게 하라고 아. 다 교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예. 고등학생들 데리고 하는데 네. 사고 나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무조건 안전교육부터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바바리맨처럼 이렇게 옷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다들 이렇게 크게 아.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네. 근데 이 중에 한 명만 등 돌린다? 등 돌려서 뛴다? 걔는 살 수 있겠죠? 근데 약간 좀 게임 이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예, 생각할 수 눈치 있어요. 게임 하듯이. 네, 눈치 게임이죠 이제. 아. 한 명이 뛰면은 네. 나도 뛰어야겠다 그냥. 사실 이게 지금 재밌기도 한데 남극에서도 스코어라고 혹시 아세요? 스코어? 모르겠어. 스코어라고 이제 독수리 같이 생긴 애가 있는데 네. 펭귄 새끼를 주로 취식하는 아. 이런 무서운 그 새인데 펭귄 그 군락지 같은 데 있으면 근처에 자기들이 이제 둥지를 틀고 살아요. 예. 왜냐면 자기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이만한데 날개를 피면은 날개 피면 어. 요만해요. 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얘네들도 군중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면은 가장 높은 거에 대해서만 공격을 한대요. 아. 그래서 아, 제가 키큰 이제 사람만. 제가 모르고 갔다가 처음에 키 큰 사람만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눈 앞에까지 얘가 확 날라오고 맨날 저만 계속 머리를 쫄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옆에 계신 분이 그러니까 요거 비슷해요. 그래서 몸을 크게 만들어서 위협적으로 보인 다음에 도망가게 해라. 아. 그래서 바보같이 그냥 막 계속 이렇게 펄떡펄떡거리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일도 그렇군요. 일어나는군요. 이제 네, 좀 네, 네. 유념해야겠습니다. 이런 거는 딱 미리 알아두면 좋겠네요. 네. 네. 어쨌든 맹수, 맹금류 만나면은 크게 하면 좋. 크게 하면 좋다. 예. 아. 요거는 제가 중간에 집어넣은 건데 이게 같이 연구를 하는 미국의 뉴욕 대학교 교수님이 이번에 한국에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야 우리는 그 북극곰이 좋아하는 패스트푸드가 있다. 아, 그게 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야, 캐나다에서는 이게 재밌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판다고 그러면서 북극에서는 조심해라. 그래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아, 아까 이제 진짜 말씀하셨던 게 패스트푸드네요. 비슷해요. 네. 패스트푸드 진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제 북극곰보다 100m만 빨리 뛰면 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예, 왜 100m만 빨리 뛰면 되냐면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단열이 잘 돼 있는 종이에요. 아. 왜냐하면 북극에서 살아야 되니까 네. 열을 잘 못 빠져나가게 만든 구조거든요, 몸이. 네네. 근데 이제 북극곰이 100m 이상 뛰면은 이 열이 안 빠져서 죽어요. 아. 그래서 100m 이상 못 빨리 뛰어요. 뛰면은 북극곰은 이제 더 이상 뛰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우사인 볼트가 38 정도 나옵니다. 시속. 예, 시속으로. 예, 그래서 100m 앞에서만 이제 이길 수 있는 게임이네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잘 해봐야죠. 이제 내가 남아 있는 공과 나와의 거리, 예. 그리고 내가 뛰었을 때 나의 시속 이런 걸 좀 아. 잘 계산해서 잘 네. 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서운 존재. 예, 실제로 이제 북극에서 그냥 옆 사람보다 빨리 뛰면 된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긴 합니다. 눈치 게임처럼 예, 눈치 먼저 예. 뛰고 그 정도로 이제 북극에 가면 북극곰을 쉽게 만날 수 있고 이런 걸 대처를 알아둬야 된다. 사실 쉽게 마주하기는 좀 어려운 게 저도 유튜브 각 뽑으려고 좀 네, 만나려고 노력하셨어요? 예, 만나려고 많이 기도를 했죠. 예. 노력하면 안 되죠. 저는 인솔자인데 아, 인솔자 입장에서 이제 북극곰 만나면 좀 그러니까 예. 기도를 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그럼 쉽게 만날 수 있지는 쉽게 만날 수 있지는 않다. 않습니다. 예. 그거는 확실히. 기본적으로 겁이 많은 애들이라서 음. 사람 근처에 그렇게 막 잘 오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저희 인간들도 한 10대가 좀 제일 까불까불하잖아요. 네. 좀 겁 없고. 음. 그래서 북극곰도 이제 좀 그런 젊은 애들이 좀 까불까불해서 인간에게 오지. 예, 좀 나이가 많은 북극곰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구원님이 좀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자기는 북극곰 나타났다고 하면 달려간다고 합니다. 구경하러. 예,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까까지는 이제 롱이어비엔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연구촌입니다. 니올레순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까랑 뭐 비슷해요. 예, 뭐 눈이 없고 그렇다고 북극에 다 눈이 없는 거 아닙니다. 눈이 없는 지역에다가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지를 지은 거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저 멀리 보이시면 눈 쌓여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저기 산에 예. 눈이 보이네요. 그래서 스발바르의 60%는 연중 눈이 쌓여 있습니다. 네. 예, 녹고 뭐 쌓이는 지역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접니다. 이게 앞 뒤에 있는 건물이 이제 다산과학 기지인데요. 네. 이 문에는 두 가지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 문의 비밀이 뭘까요? 문의 비밀이 숨어져.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 일상에서 이제 흔히 쓰는 문이랑 좀 다릅니다.
이거 맞추시면 정말 센스가 아주 있으시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하고 다른 모양새를 하나는 캐치를 했는데요. 어떤 건가요? 문이 양쪽에 두 개가 있네요. 오. 여는 쪽에 하나, 닫는 쪽에 하나. 안쪽에도 문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도 문이 하나가 있어서 단열이나 방음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글쎄요. 문이 좀 힌트를 주시면 힌트를 주자면 북극곰. 북극곰이 그려져 있나요? 네. 왜냐 북극곰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추가를 한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모든 문이 여는 방식입니다. 바깥쪽에서 예. 열도록. 왜냐면은 북극곰이 밀 수도 있으니까. 북극곰 미니까. 북극곰이 열면은 이건 좀 정말 그 연구를 해야죠. 그 북극곰. 코카콜라 곰 진짜. 네, 진짜 갑자기 막 이렇게 문을 연다? 예. 이거는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북극곰을. 실제로 이렇게 팍 치잖아요, 북극곰들이. 네네. 그래서 이렇게 여는 방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모든 문이 잠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글 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잠깁니다. 모든 혹시라도 기지가. 밖에서 들어올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피신할 수 제가 있게. 노르웨이 기지 근처에 있었는데 예. 갑자기 뒤에 북극곰이 오고 있다. 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무 근데 데나 문이 또. 잠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모든 기지가 문이 안 잠겨 있습니다. 이게 다 북극곰 친화적으로 돼 있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곰 친화적인 환경으로 그런 네. 방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생존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산과학 기지인데요. 이거는 제가 또 우리 또 한국인으로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 네. 예. 근데 이제 이 다산과학 기지 모양을 한번 잘 보시면은 이 건물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게 다르죠? 모양은 비슷한 건데 색깔은 좀 다른 것 같고. 그죠? 색깔도 다르고 예. 이것도 퀴즈입니다. 보시면 저게 사다리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네네. 근데 사다리인데 밑에 내려가는 게 없죠. 창문에 사다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올라갈 수 없는 사다리 같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발판이 하나 있어요. 창문.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대피하기 위한 용도인가요? 아닌가? 이게 왜 있을까요? 창문에서 뭔가 대피하기 위한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아닙니다. 그럼 네. 이게 뭐냐면은 겨울에 눈이 과거에는 엄청 많이 내려서 1초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기까지 눈이 내리니까 저 창문으로 이제 입구처럼 쓴 거죠. 눈이 저기 바로 지붕 밑에까지 쌓이는군요. 그렇죠. 겨울에는. 네. 야. 왜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북극은 이제 여름에는 무조건 녹아요. 무조건 녹아요.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해서 안 녹진 않아요. 무조건 녹고 겨울엔 무조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양이 여름에 더 많이 녹냐, 겨울에 더 많이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빙하가 녹는다, 빙하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겨울 같은 경우 옛날에는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눈이 저기까지 쌓였어요. 근데 다산과학기지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지어졌거든요. 네. 이때만 해도 이미 지구 온난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눈이 저기까지 내리지 않아서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난 30년 동안의 이제 기온 평균이 저 밑에 검은색 선입니다. 굉장히 밑에 있죠. 그리고 이게 2019년도 데이터일 거예요. 2018년인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네요. 빨간색이 여름이고 파란색이 겨울인데 겨울이 엄청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여름은 사실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겨울이 엄청나게 더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이제 눈이 쌓이는 거고 빨간색이 눈이 녹는 건데 이 검은색이 넷이에요. 그러니까 총합이에요. 이게 보시면 계속 이제 녹고 있는 거죠. 1965년부터 보시면.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찍은 사진인데 길을 가다가 술록이 죽어 있더라고요. 네. 술록에 죽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박사님께. 이거 혹시 뭐 북극곰한테 먹힌 거 아니냐? 그러게. 예. 근데 북극곰의 흔적이 없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례적으로 이제 술록 200마리가 딱 제가 북극에 갔을 때 죽었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겨울이 너무 따뜻해져서 비가 내리고 그게 얼어서 비가 내리고 얼면 이게 엄청 딱딱하게 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먹을 풀이 없어서 이렇게 아하. 죽었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북극에서 또 봤던 것 중에서 되게 특이했던 게 영구동토층이에요. 네. 이 영구동토층 하면은 저도 이제 사회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되게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내용인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생겼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음. 그냥 뭐 영구독촉식 정의 자체가 그냥 2년 이상 녹지 않은 얼음이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그냥 땅 밑에 얼음이 있겠지 싶었는데 저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땅 밑에 얼음이 살짝 보이는데 이게 정말 길면은 350m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네. 사실은 장보기지 건설할 때 저도 처음 알았는데 동토층에서 곡괭이가 안 들어가요. 너무 딱딱해서. 아, 진짜요? 네. 딱딱 치면 원래 툭툭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곡괭이도 안 들어가고 요것처럼 어느 정도 파다 보면 안에가 눈처럼 이렇게 섞여 있고 그래서 공사하는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이제 동토층인 것 같아요. 얼음하고 섞여 있는. 근데 이게 점점 녹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지구온난화를 생각할 때 빙하 녹는 것만 생각했어요. 네. 영구동토층을 아예 고려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땅 밑에 영구동토층이 얼마나 있는지를 사실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엄청나게 많죠, 사실. 네. 영구동토층이 이제 북극의 한 러시아 영토의 한 4분의 3 정도가 영구동토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구동토층에 뭐가 있냐? 이제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이 아주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4만 6천 년 된 종다리, 그리고 얼어있던 땅에서 발견된 이제 저는 좀 이름이 좀 귀여워서 넣었는데 털복숭이 콧불소. 콧불소인데 이제 털이 이렇게 나 있는 녀석. 이건 영상도 제가 첨부를 했는데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영구동토층에는 이제 탄소가 1조 8억 톤 정도가 있고 수온이 1억 2천만 리터 정도가 있다. 이 탄소 자체가 이게 그 대기 중 탄소의 한 2배 이상 있으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함유되어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밖으로 빠져나가면은 지구 온난화가 엄청나게 가속화될 것이다. 네. 라고 탄소뿐만이 아니라 메탄 네, 관련돼서도 많이 얼어져 있는 상태인데 다 네. 융해가 돼서 공기중으로 나오면 온실가스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또 우려하는 게 이제 바이러스거든요, 그렇죠. 사실. 과학자들은 맨날 우려해요. 그죠? 과학자들 항상 걱정해요. 네네, 항상 걱정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토바이러스 그리고 몰리바이러스 스페리쿰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시베리아 영구동토층에서 한 샘플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3만 년 전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있어요. 예. 무슨 바이러스요? 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잘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네. 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있다. 좀 특이했던 게 예.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저 피토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보다 70배가 컸어요. 좀 자이언트 바이러스라고 분류가 되는데 좀 약간 우리 인류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나 생물들이 영구동토층 안에는 이렇게 갇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예, 저는 이게 좀 되게 흥미롭고 이거 영상 만드니까 반응도 좋더라고요. 사실은 공상과학에서 그 극지 쪽에서 땅 잘못 해가지고 막 괴물도 나오고 좀비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영화였잖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요. 진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진짜 그쵸. 실제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우려스럽죠. 그렇죠. 네. 굉장히 우려스럽죠. 예. 그래서 이제 한 예시로 이제 탄저균이 있었어요. 탄저균이 75년 전에 이제 탄저균으로 죽은 술록의 사체가 영구동토층에 있다가 녹으면서 그걸 이제 그 식수를 뭐 술록도 마시고 그리고 사람도 마시고 그래서 드셨어요? 저는 이건 먹진 않았는데 이래서 이제 2,000마리 정도 이제 술록이 때로 죽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냥 안일하게 그냥 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를 얘기를 그러네요.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먹어봤어요. 드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먹어봤습니다. 네. 궁금해서. 어떤 맛인가요? 달라요. 달라요? 네, 진짜 그 설빙에 있던 그런 빙수랑은 좀 다른 맛입니다. 아. 드셔보셨죠? 솔직히 사실은 먹고 나서 배탈 나가지고 진짜요? 네, 너무 차가워서 그런가? 저는 진짜 바삭바삭했는데 네. 그 튀김으로 튀긴 느낌이었어요. 그 정도. 네, 정말 바삭했습니다. 오래 얼어가지고 계속 얼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온도가 낮으니까 예. 얘가 축축하지 않고 우리가 스키장 가서 보면은 그 온도가 좀 따뜻할 때 보면은 눈이 그렇죠. 슬러시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온도가 좀 차가워지면은 파우더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네. 그러면 좀 차갑고 건조하고 그러니까 아마 바삭바삭한 음. 식감 예, 그런 걸 느낌입니다.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북극에서 한 새벽 3시쯤에 중간에 깨잖아요. 네. 뭐 갑자기 막 뭐야 이거 아침 아니야? 이렇게 음. 소스라치면서 맞아요. 깨더라고 놀라면서. 음.
그래서 그 외에 특이했던 것들은 이제 식당이 하나였다는 거. 또 아, 그쪽에는 식당이 하나여서 그 제 예. 기지촌에는 아, 그래서 여기가 맛은 없는데 비쌉니다. 음. 식당이 하나기 때문에 뭐 4만 원 뭐 하더라고. 한 끼 3, 4만 원 정도 하는데 네. 맛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물도 심지어 못 사 먹어요. 북극에서 그런 거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편의점은 있을 줄 알았죠. 아,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인데 없더라고요. 예. 네, 그래 사실은 여기서 지금 북극에서는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드시고 막 그랬는데 남극에서 좋은 점 하나는 거기 셰프도 계시고 어, 기지에 항상 상주에 계신 셰프도 계시고 쇠빙산 아라온에도 엄청 음식 잘하시는 또 셰프가 계셔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공짜로. 공짜예요. 아, 네. 공짜예요. 아, 그래서 체중 관리 잘못하시면은 나올 때 항상 이렇게 아까 북극곰 마냥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아 네. 그렇구나. 예. 근데 어쨌든 그런데 저 핸드폰 사진은 어떤 아 특이한 건가요? 핸드폰을 사용을 못합니다. 아, 연구 이게 무선 통신으로 하는 건데 이게 연구에 이제 민감한 이제 전파 같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또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을 아예 못했습니다. 네. 데이터를 아예 못 켰습니다. 어, 사실 이제 제가 첫 번째 남극 탐사를 하게 된 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12월 달에 얼떨결에 이제 따라간 건데 처음에 딱 갔을 때 저희 선배님께서 예쁜 후배가 들어왔으니 좀 좋게 우리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남극 세종기지 장보기지가 2014년도에 생겼으니까 2006년이면은 세종기지만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세종기지 근처에 연구를 하려면은 대부분 바다여서 육상이 아니라 바다여서 바다 연구를 하려면은 배를 타고 이제 내려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게 남아메리카 이제 칠레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 중간에 물길이 쭉 있잖아요. 네. 이제 떨어져가지고 있는 저기 이제 마젤란 해협이라고 해서 예전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할 때 저길 통과해서 지나가서 이제 마젤란 해협이라고 하는데 저 끝에 보시면 푼타 아리나스라는 칠레 마지막 아래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출발을 하면은 미국 아니면은 프랑스를 거쳐가지고 칠레 산티아고 수도에 있는 산티아고로 내려서 다시 또 저쪽까지 날아가야 되는데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한 곳에서 좀 쉬어야 되니까 2, 3일 정도 걸려서 저까지 간 다음에 배를 타요. 저 항구에서 푼타 아리나스 항구에서 배를 타는데 옆에서 보이는 배처럼 이게 보시면은 유람선 네. 굉장히 좋아 큰 보여요. 너무 예, 좋아 그래서 보이는데? 딱 네. 보자마자 와 이거 진짜 남극 가는구나 정말 이런 거 타면서 연구할 만 안 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딱 타려고 했더니 선배님 옆에서 딱 잡더니 잠깐 그랬더니 여기 왼쪽에 있는 배를 저쪽을 가리치면서 저 배가 우리 배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했더니 저때 아라온이 2010년부터 운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2006년이니까 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 연구선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 러시아 연구선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은 관리도 잘 돼 있고 선원분들도 상당히 능숙한 분들이어가지고 연구하기에는 최적의 연구선이었는데 제목은 유즈모 기올로기아라고 해서 바다 연구를 하는 배였는데 제가 이제 저런 배는 처음 타봤어요. 네. 왜냐하면 유람선만 그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타봤지. 했더니 타자마자 느껴지는 게 저런 배를 타면 느껴지는 게 뭘 것 같아요? 낯선 느낌이? 뭔가 일단은 석유 냄새 심하게 날 것 같은. 네. 맞아. 딱 가자마자 느끼는 게 디젤 냄새가 그래요? 진짜였어요? 너무 심해서, 너무 심해서 왜 그 주유소가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계속 느껴지고 남반에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배는 이제 다 쇠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여기 이제 배를 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셰프가 계시니까 이제 러시아 분이신데 러시아 음식을 계속 주셨어요. 이제 추우니까 또 러시아 분들은 기름진 음식 많이 주잖아요. 네. 국 보면 한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기름이 위에 떠 있어요. 그래서 우와 처음에는 이국적이다. 하루 이틀 정도는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그 세종기지까지 갈 때는 전 세계에서 파도가 가장 센 드레이크 해협이라는 곳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네. 거기가 넘어가게 되면 파도가 한 5m에서 10m 정도 돼요. 근데 진짜 눈으로 봤을 때 5m가 이게 이렇게 여기 올라가요. 무슨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래로 되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바닥이고 가끔 가다 보면 하늘이고 이런 완전 상황이에요. 바이킹 같은데요? 맞아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네. 워낙에 이제 그런 위험 요소도 저 배는 이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긴 한데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이거 가라앉는다, 이거 타이타닉이다, 뭐 이런 식까지 공포감을 느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타면서 뭐 놀이공원 가면은 우리가 돈 내면서 바이킹 많이 타잖아요. 더 채워주세요, 뭐 그러는데 한 3, 4일 동안 공짜로 바이킹 계속 탄다고 생각하시면은 야 이건 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요걸 타가지고 남극에 처음에 내려가지고 보니까 아까 그 북극에서 처음 봤을 때
차갑고 아니면 얼음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게 이제 북극이었는데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남극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가 갔을 때는 주변이 다 하얀 새하얀 와. 거대한 얼음. 그다음에 네. 밖에 나갔을 때 딱 첫 공기 맡았을 때가 우리가 미세먼지 없을 때 좋은 공기 있잖아요. 그게 청량한 차갑고 청량한 그런 느낌이어서 와 진짜 이건 누구든 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다라고 처음에 느꼈습니다. 이게 처음이었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아까 고래 얘기도 하셨는데 돌고래. 고래도 있고 주변 풍경도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쁘다. 보면은 뭐 산도 있고 거기에 눈도 있고 그다음에 유빙도 떠다니고 네. 저런 모습이 남극의 그 세종기지 근처의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남극 같은 경우에는 얼음 대륙이에요. 북극과 다르게 북극은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인데 남극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육지예요. 육지인데 얼음이 한 2-3천 미터 되는 두꺼운 얼음으로 쌓여져 있는 대륙인데 한반도보다 한 60배 정도 커요. 네. 엄청나게 많은 얼음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보기지가 2014년에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세종기지가 있었고 주변에 기지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지가 많은데 너무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제 극지연구소라는 거는 화학연구소나 아니면은 생명연구소나 이런 것 같이 학제, 그러니까 생명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화학을 연구하든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네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변할지를 연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계세요. 성격도 굉장히 많이 다르시고 그래서 이 동네를 연구를 하려면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 협업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다른 분들도 많이 가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에서 같이 수술을 하듯이 외국에 같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한 14번 남극을 갔다 왔는데 여기 보신 바대로 굉장히 다양한 그 나라 분들이 네, 모이셔가지고 그러게요. 있었고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서 이제 현장 체험에서 문화도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는데 인상에 남는 거는 이번에 2월달, 1, 2월달에 남극에서 가장 빨리 녹는 서남극 스웨이치 빙하, 우리가 얘기할 때는 종말의 날 빙하라고 해서 이게 녹아서 없어지면 남극이 진짜 다 무너질 것 같다라고 네. 기사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빙하가 있어요. 이제 예. 거기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만세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네. 저때가 아라온을 앞에다 두고 얼음 위에 올라가서 저희가 한 410m 정도 되는 얼음을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뚫으면은 얼음 밑에 있는 환경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인공위성에서 볼 때는 위에서만 보고 세빙선으로 갈 때는 저 물 밑에는 못 보고, 그러니까 얼음 밑에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까지만 갈 수가 있는데 얼음 밑에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얼음 밑에 얼만큼 빨리 녹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커다란 잠수함을 밑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은 구멍을 뚫어서 밑에 있는 게 뭔지 이렇게 확인하는 건데 저희가 한 거는 저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 30cm 되는 구멍을 뚫어요. 네. 계속 뚫고 나면은 구멍이 뻥 뚫려서 그 안에다가 온도를 최대한 얼마나 짠지 이렇게 재든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근데 보시면 저기 뒤에 파랗게 생긴 무슨 텐트가 있잖아요. 삼각형 네. 텐트. 저게 스카 텐트라고 예전에 스캇 아문젠이 남극 탐사를 할 때 그 스캇 이제 문명을 이제 달리하셨는데 그분들이 사용하셨던 안정한 텐트예요. 우리가 커다랗게 좋은 텐트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남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리자드, 초속 뭐 20m, 40m 부는 것도 뭐 서 있지도 못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커다랗게 생긴 돔 같은 경우에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는데 저렇게 좀 작고 단단한 애들은 날아가질 않으니까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밤이라도 환하니까 암막처럼 깜깜하게 돼 있어야 들어가서 우리가 좀 휴식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런 텐트에서 한 2주 정도 머물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바깥 공기는 한 영하 20도, 바닥은 또 다 영하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저기 따뜻한 게 안에 난로라든지 난방 장치를 할 수 없는 게 네. 얼음이 계속 녹으면 녹을 거 아니에요. 쭉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는 생수 같은 거 옆에다 놓으면은 아래 아침에 일어나면 다 얼어가지고 있고 얼굴도 거의 뭐 2배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진 보면 깜짝 놀래. 이게 누구야?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이제 남극의 연구 생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게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와 이게 특이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14번 가면서 희한한 것들 좀 보여드렸는데 다시 찾으면서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까 처음 갔을 때는 멀미도 많이 하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와 진짜 다시는 가지 말아야지. 맨날 그래요. 갈 때마다 이제 아 진짜 무섭다. 그리고 멀미도 심하지. 그다음에 춥기도 하고 크레바스 같은 데 빠지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한 3월 정도 돼서 돌아오면은 한 5, 6월 되면 야 이게 좀 좋은데 너무 덥잖아 여기는. 한국은 너무 덥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다 준비를 해서 10월 달, 11월 달 되면 또 남극에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찾은 남극에서 보면은 이제 장보 같은 경우에는
이 황제 펭귄이에요. 황제 펭귄.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오. 영화나 아니면 만화에서 네. 핑구 그죠? 이렇게 생겼네요. 네. 되게 이쁘게 생겨서 애기들은 저렇게 회색 같이 생겼는데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네. 요게 장보기진 근처에 있는 그 황제 펭귄들의 모습이고 아. 요건 뭘 것 같으세요? 헬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이동할 때 헬기 타고 다니죠. 네, 네. 장보기지에서도 그렇고 그 배에서도 그렇고 멀리 떨어진 데는 도보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위험해서 이제 헬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그 모습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아 이게요? 아래를 보면서 이렇게 네. 심각하게 보는데 그 액체인가요? 빨간 뭔가 액체가 보이긴 하네요. 저게 제 기억으로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남극 반도 세종기지 근처에 있는 남극 반도에 연구를 하러 이제 갔었는데 근데 가다가 헬기가 멎은 거예요. 아. 엔진이 와 어떡해요? 엔진이 멎어가지고 조난을 당해요. 조난 한마디로 아. 이제 뜨질 않아요.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헬기가 뜨질 않아요. 여기 박사님 계신 그쪽에 저 가운데 있는 아. 왼쪽에 있는 게 전데 아, 예, 예. 저때 이제 또 배에다가 제가 연락을 해서 우리 조난당했으니까 이제 연락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인공위성 전화기로 연락을 했는데 이제 안 된 거예요. 잘 어떻게 산을 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한국에 있는 집에다 전화해서 연구소에 전화 좀 해달라. 연구소에 전화해서 아라온에 전화를 해달라. 내가 조난을 당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가지고 30분인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아 이게 반대쪽에 또 서 있었어요. 배가 우리가 이제 헬기를 타고 넘어왔는데 배를 이제 이렇게 돌아가지고 반대쪽에 오면은 그래도 날아갈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절박한 심정이었는데 배에서는 좀 안정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였는지 침착하시라. 그러다가 결국에 진짜 운 좋게 여기 파일럿분들이 어떻게 잘 그 배터리를 따뜻하게 하고 왜냐하면 이쪽에 너무 방전이 추우면 빨리 되기 때문에 네. 따뜻하게 해서 간신히 헬기를 다시 움직여서 저희가 돌아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남가서는 평상시에도 그 재난 영화 아까 그 어렸을 때 네네네. 보던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찾은 남극 같은 경우에는 그 세종기지 빨가니까 이제 세종기지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왼쪽 같은 게 일반적으로 여름에 가더라도 저런 모습이에요. 음. 세종기지 근처에 눈도 많고 얼음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2020년도에는 이례적으로 남극이 상당히 더웠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세종기지 근처에도 영상 한 8도 정도 되어서 눈이 다 없어졌죠. 너무 심각한 상태고 여기서부터 한 2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기지에서는 뭐 영상 한 20도. 말도 안 되는 온도가 지금 올라가네요.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다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저희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거죠. 네. 굉장히 심각한 거를 저희가 남극에 갈 때마다 많이 느끼고 우리 이제 뉴스에서 보고 뭐 영화에서도 보지만 실제로 가서는 와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얼음 많고 그렇게 좋았던 내용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픈 상황이고 인공위성으로 봐도 며칠 사이에 얼음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남극 대륙인 거예요? 남극 대륙은 아니고 하나의 섬인데 섬이죠. 예. 아까 세종기지 근처에 있었던 많이 녹는 음. 곳에 인공위성으로 이제 봤더니 며칠 사이에 눈이 다 녹고 얼음도 다 녹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남극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북극에서 이제 그린란드는 여름철마다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남극은 안 그렇거든요. 근데 남극도 이제 그린란드처럼 많이 변하고 있다. 열흘 정도 만에. 네네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보기지 아까 그 용주님이 어플라이 하실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난생빙붕이라고 2014년 2014년 1월 1월의 네. 모습인데 장보기지가 오픈하기 전에 보시면은 얼음 위에 폭포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옆에서 가까이서 보시면은 한 20m, 30m 되는 높이인데 소당 한 수백 톤씩 녹아가지고 물이 쭉쭉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물이 생겨가지고 녹으면 그냥 저 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저 눈도 같이 녹으면서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주변까지 지금- 같이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런 내용들이 얼음은 저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 위에서 내려오는 얼음들을 막고 있는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깨져버리고 불안정해지면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어떤 소년이 또 이렇게 또 손집어넣지 말라고 했는데 네. 손집어넣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방파제가 없어지면 그 위에 있는 애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와인병의 코르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우리가 과거에는 100년, 1000년 이후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자손 세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세대에도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아. 상황이 요즘이고요. 너무 심각한 네.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신기한 내용들은 이게 뭐 신기한 내용인지 좋은 내용인지 나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선안극에 가장 빨리 녹는 그 지역에서도 얼이 너무 많이 녹고 나니까 인공위성에서 안 보이던 얼음 밑에 있던 땅이 보여가지고 아. 섬이 음. 새로 생긴 거예요. 아. 섬이 새로 생겨서 미국 팀의 이 연구팀 이름이 토르예요. 토르. 보면 이제 아, 망치 들고 생긴 토르인데 이제 토르 팀에서 이걸 발견했다 해서 이름을 또 시프섬이라고 만들어놨어요. 토르 여자친구. 그래서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남극에서 상당히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위기감을 느낀다. 이런 생각들이 자주 찾아가면서 한 15년, 16년 다니면서 북극 아까 이제 반팔도 있고 예전에 많이 틀렸다고 했는데 남극도 천년만년 얼음이 있고 그다음에 시원하고 이제 추울 줄 알았지만 남극도 북극 못지않게 상당히 빨리 녹고 있고 위기감이 느껴진다라는 네. 걸 이제 저희들이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다른 궁금증이 한데 그럼 약간 남극에서 박사님은 어떤 종류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남극에는 얼음이 엄청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산수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이만큼 2,000m가 있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부피를 알 수 있으니까 이게 다 녹게 되면은 전 지구에 물이 생기면은 해수면이 얼마큼 올라간다는 알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안 녹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안 녹게 하는 게 중요한 네. 건데 제 상황에서는 이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은 얼음이 녹을지 그리고 특히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게 다 녹을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가장 빨리 녹는 지역에 가서 얼음이 얼마나 빨리 녹고 왜 빨리 녹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 녹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녹았던 걸 다시 얼리든지 이런 걸 하는 건 이제 공학자들 이제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고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은 병원에서 진단하는 거 있죠. 이제 수술하실 분들한테 네. 이분 딱 보니까 얼굴빛이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명확하게 수술할 자리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진단 하는 역할들을 남극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사님 보시기에도 남극이 꽤 많이 심각해졌다. 그럼요. 14번 갔다 왔으니까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눈앞에서 갈 때마다 보이는 다르셨어요. 네, 갈 때마다 약간 네. 저희 거울 볼 때 머리숱 조금씩 빠져 있잖아요. 그런 아. 느낌 아닐까. 제가 처음에 아까 그 사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남 갔을 땐 까만 머리였는데 네. 14번, 15번 갔다 오니까 근데 이렇게 되게 하얘 어울리세요. 그 남극이라는 분위기. 남극 보호색?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남극까지 이야기가 됐고 다시 네. 또 북극으로 돌아가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북극을 한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 저에게는 뭐 숨쉬는 교과서, 네. 살아있는 책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수능 때 지구과학 2를 봤었는데 지구과학 1도 굉장히 좋아했었고 항상 뭔가 글로만 공부를 했었어요. 네. 저기 보시면은 뭐 극지방 빙하의 뭐 산소 동위 원소비 음. 이걸로 이제 빙하 연대 측정을 해서 그 시대에 이제 기온을 측정할 수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는데 이런 정답은 몇 번인가요? 정답까지는 제가 지금 네? 아니 지금 문제를 읽지 아, 예. 않았어요. 저는 이거 아. 그냥 그림만 가져온 거라서.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글로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이게 아. 시추된 빙하거든요. 시추할 때 진짜 맞아요. 저 구멍을 파가지고 빙하를 가져와서 저거를 이제 그 맨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쌓였던 예. 그쵸, 지표면이 분석을 합니다. 쌓여가지고 하나의 그 높이만큼 쌓인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지층 생기듯이 지층이. 예, 네. 지층처럼. 그래서 이걸 점점점점점점 찍어가지고 이제 뭐 한 100년 했으면 이제 이제 1900년도까지 찍은 거죠. 아, 점을 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정말 엄청 긴 코어의 빙하 같은 경우는 뭐 10만 년 전까지 기후까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80만 년, 100만 년 정도까지 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예, 훨씬 그거 얼음 말고 얼음은 최근에 이제 또 몇백만 년, 200만 년 정도까지 연구를 한다고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기후를 그대로 보다듬고 있는 타임머신, 그렇죠. 타임캡슐이라고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이제 글로만 보다가 네.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엄청 감격이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 빙하 막 나이트에 막 와 저거 검은색 줄 내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때 또 다짐을 했던 게 이거를 이 감동을 사람들에게 또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저의 어떤 진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좀
영상이나 자료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또 공유를 하면은 그것만큼 또 보람 있는 일 없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예. 영상 만들었었어요. 이제 보니까 막 구독 눌러달라고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되게 많아요. 저 맨 위에 있는 저 나침반도 이제 저희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편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진북과 자북의 각도가 편각인데 이게 북극 가면은 엄청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침반을 갖고 와서 이제 측정을 해봤는데 제가 있던 지역은 또 운 좋게 또 그렇게 넓진 않았어요. 편각이. 대신에 이제 나침반을 딱 수평 맞추면은 나침반이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 그러니까 살짝 내려가요. 이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 더 예, 이렇게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그런 수평 기울기는 쪽으로. 좀 변화가 있습니다.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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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남극을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남극은 나한테 도대체 뭘까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이번에 되게 좋게 기회가 생겨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남극은 힘들다 우선은 힘들다가 1번이고 두 번째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남극이 힘든 거거든요. 남극이 힘들어서 또 남극을 생각하다 보면 항상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다음에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지 그래서 남극은 미래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고요. 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 뭐예요? 어떤 분이 지금 물에서 네. 예. 바다에서 수업하는 느낌. 그렇죠. 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이거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이고 쇼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작년에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 때 글래스고에서 영국 글래스고에서 투발루 외무부 장관께서 기후 변화가 이렇게 가속화되고 이런 상황이면은 해수면이 점점 상승을 해서 투발루 같은 나라는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에요. 한 10,000명 정도 사는 섬인데 아이들도 있고 당연히 아이들도 있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모르고 왜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서 땅이 점점 없어지는지. 왜냐면은 투발루 같은 나라는 해발 고도 한 1m 정도 돼요. 쉽게 1m. 얘기하면은 물이 1m 오르면은 예.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와. 지금 왼쪽에 있는 어. 저 섬이 지금 약간 이미 예, 좀 가라앉아 가라앉은 느낌이 있어요. 들어요. 네. 예. 느낌도 이제 그렇고 막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분이 절박한 심정에서 좀 우리가 기후 변화에 당장 너무 우리가 나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우리는 나라를 잃을 지경이고 최초의 기후 난민이 될 지경이니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투발루가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 위에 요거는 뭐냐면은 연간 이산화탄소를 얼만큼 배출하고 있는지 나라별로 이렇게 보여준 건데 네. 우리나라는 오른쪽 위에 상당히 많아요. 많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약간 이 정도인데 지금 이건- 보니까 네. 순위가요 12위 정도 돼 있습니다. 위에서 그게 상위. 보여요? 예. 그러시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상위 랭커들을 보시면은 중동 쪽의 산유국들,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는 여기다가 사람 수를 국민의 사람 수를 곱하면은 배출량이에요. 사람 수가 많은 나라를 이렇게 보면 엄청 많아질 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하늘을 예, 하늘을 이제 크겠네요. 여기 아마 화면을 뚫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다른 분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기후 변화의 주범인데 투발루 같은 경우는 왼쪽 위에 왼쪽 위 거의 없어요.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고스란히 그 피해를 피해를 입어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먼 나라, 남의 나라, 극지 쪽에서 얼음이 녹아도 우리나라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각성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계속 배출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2015년도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역사적인 기후 변화 관련돼서 있었는데 네. 파리협약, 그렇죠? 파리협약. 파리협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산업혁명 대비 2도씨보다는 확실하게 낮춰보자라고 해서 탄소 중립 이런 거창한 또 구호도 내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시면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약간 내려가긴 하는데 우리가 뭐 이동을 자주 안 하고 그다음에 차도 많이 안 타고 다녀서 조금 내려가긴 하는데 전반적인 추세는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미래,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의 종으로서 지구를 잠깐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 자손들한테 지속 가능한 그다음에 다른 종들한테 같이 살고 있는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하려면은 아까 투발루 그쪽처럼 오늘 숙제는 오늘 해야지 내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알아서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되고 이런 미래 인재들을 저희들이 계속 그 양성을 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극지 쪽에 우리가 미래가 계속 있고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재밌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AI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지만 이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고 그다음에 미래를 지속 가능한 우리가 미래를 보장하려면은 극지 연구도 젊은 인재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어렵지만 가서 보면은 저희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많은 게 연구 중에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얼음을 안 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음. 그런 연구일까요? 연구 활동 중에 또 어떤 활동들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눈 위에서 이제 물론 기지 안이나 배 안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연구 활동들을 하는데 바깥에 얼음 나가가지고는 어떤 활동들을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저는 삽질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딱 왜 중요한 게 군대가 떠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예. 군대에서 눈 쌓이면 무조건 삽질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딱 이제 딱 와보시는 게 이제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음. 아까 저희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구멍을 뚫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정도 하려면은 미리 물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근처에 있는 눈을 녹여서 해야 되는데 눈을 녹이려면은 한 10,000리터는 녹여야 돼요. 10,000리터. 어, 큰 삽으로 딱 한 번 뜨면 이 몇 정도 되는 번을- 게 1리터예요. 예. 아, 그러면 만 만 번을 번 정도 하면 되겠네요. 세 명이서 10,000번을 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한 3,4천 번을 삽질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극지 연구를 하려면은 자긍심도 중요하지만 튼튼한 몸. 필요하다. 체력 중요하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용달님께서 극지를 방문하시려면은 그 전에 삽질 열심히 해주시면 삽질 많이 하겠습니다. 예. 몸이 이미 좀 좋으시네요. 네, 준비가 되신 것 그렇지 같아요. 않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해야 되고 극지 연구에 대해서 우리 미래 인재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거기에 네. 체력도 함께 길러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 준비하신 내용은 대부분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제 극지 연구 왜 이제 이쪽으로 계속 가실 예정이시잖아요. 뭐 용달님은 유튜브도 하실 텐데 사실 컴퓨터 공학 재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대학교를. 이쪽 분야로 본인의 진로를 설정했다고 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와 함께 뭐 오늘 또 어떠셨는지 전반적으로 좀 마무리하시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부터 얘기 드리자면은 음. 저는 북극에 가서도 이제 느꼈던 게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도 많이 느꼈지만 사실 저는 그 현상 자체가 너무 신기했었고 빙하 나이트라던가 빙하 시추라던가 아니면 툰드라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나무가 없다던가 이런 자연 환경들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 좀 너무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제 박사님의 얘기를 또 들으면서 그런 쪽으로도 좀 영상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그런 다짐을 조금 하게 더 나중에 꼭 남극에 가서 네. 남극에 가서 박사님과 점심 한 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다리 용달 유튜브의 어떤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재정립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기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유튜브도 계속 하실 거고 진로는 그럼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향후 진로는 이제 4차 원래 생각하면서 이제 정하는 거죠. 예, 딱 여기서 강연 한 번 했다고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앞으로 많은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극지는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고요. 계속 가야죠. 예. 예. 네,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남극이 사실은 우주나 아니면은 심해저처럼 사실은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택받았다.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런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남들 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경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관광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사실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수식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주변에 있는 연구자분들이 다른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기회, 그다음에 유튜버 분들께서 같이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많은 다른 전공들, 그다음에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감 이런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과학자들이 어려운 언어로 얘기해봐야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실감 있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극지방 하면은 굉장히 멀게 느껴졌던 곳인데 두 분 덕분에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곳이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